하고는 그분하고는 동양이긴 하지만 예. 그 35층으로 제한을 했어요. 예. 왜 제한합니까? 35층 넘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슬슬 흥분하기 시작해요. 네. 뭐 꼭 강남에 살아야 강남이 이렇게 좋으냐? 강남이 좋지 않습니까? 온갖 맛있는 건 다 있고, 온갖 좋은 문화시설은 다 있고, 온갖 좋은 의료시설은 다 있고, 온갖 좋은 쇼핑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뭐 때문에 삽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거기가 왜 나쁩니까? 네. 그거는 정말로 저는 괴변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지금 서울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그러게요. 이런 뭐 부동산값이 앙등되고 집이 귀한 것이 저한테는 좋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사업가 하지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네. 아주 쉽게 정말로 그냥 전공법으로 가면 가장 쉬운 거예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서울 도심에 충분히 저는 땅을 사지 않아요. 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걸 좋아하셔서 이 압구정동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막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재건축보다요. 네. 너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그러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뭐 부동산 값이 앙등되고 집이 귀한 것이 저한테는 좋으신 기회일 수 있어요. 사업가 하지만 입장에서는 이미 저는 그런 정도는 벗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예.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요. 네. 아주 쉽게 정말로 그냥 전공법으로 가면 가장 쉬운 거예요. 인구는 줄고 있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통계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 아마 2035년까지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수도권의 인구는 줄지가 않아요. 예. 지방은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또 가구 수는 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의 집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수도권의 집이 넉넉하지 않고 1인 가구, 2인 가구의 분화가 많았기 때문에 집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서부터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 문제에 대한 현상은 한 5년 정도 후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만약 집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네. 효과는 다음 정부에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할 일은 다음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동산 값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집을 얻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끔 지금은 정말로 이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 정부의 선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현 정부의 충분한 진정성을 인정하지만 좀 더 그 사회 전문가들이나 또는 실전 경험이 많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된다. 네. 학자들도 중요하겠죠. 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실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권도를 교본으로 배우는 거와 직접 부닥치면서 주먹치고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회장님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 지금 하신다면 네. 좀 어떤 식의 정책을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히 제가 만약에 어떤 정책을 위반할 입장에 있다면요. 저는 무조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아까 압구정동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슬슬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압구정동 부분이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어느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뭐 꼭 강남에 살아야 강남이 이렇게 좋으냐? 강남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에 온갖 맛있는 건 다 있고 온갖 좋은 문화시설은 다 있고 온갖 좋은 의료시설은 다 있고 온갖 좋은 쇼핑센터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인간이 뭐 때문에 삽니까? 의식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거기가 왜 나쁩니까? 네. 그럼 그거는 정말로 저는 괴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강남 살 수 없기 때문에 외곽에 흩어져서 사는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압구정동 위시, 여의도, 목동, 청담동 이쪽 한강변을 위주로 재건축 단지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네. 그럼 토지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으면 그 임대주택을 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집계도 했습니다. 예. 집계도 해놨는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이 서울 도심에 충분히 저는 땅을 사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 현 장관님께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주창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땅을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땅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엄청난 출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임대부를 시내에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재건축 조합들하고의 협상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들한테 좀 더 좋은 여러 가지 페이버를 줘야 됩니다.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아주 진짜 저는 그 부분은 뭐 저하고는 그분하고는 동양이긴 하지만 나쁜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정책이 있었는데 그 35층으로 제한을 했어요. 왜 제한합니까? 35층 넘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저는 홍콩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맨하탄이나 주변의 사례를 봐서 한국이 땅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직 정책을 통해서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그 여유부지에 공원을 만들고 남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도로가에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고 이런 제도를 조합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근데 보통 자기 집 주위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런 해결 방책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이제 소셜 믹싱이 잘 안 된다고 사회적 이게 서로 간에 융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제도가 잘못된 것은 저소득자를 위주로 입주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단지에 너무 재정적 사회적 격차가 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그 소셜 믹싱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압구정동의 기존 조합원들은 50대, 60대들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주 세대들은 20대, 30대 많아봤자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세대 차이가 나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 배웠고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데 다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시내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에 살면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아버지와 아들 세대 그리고 가운데 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양쪽 단지 사이에 커다란 공원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저는 절대로 이 두 세대가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젊은 세대는 이제 기존 세대를 보고 좀 아버지와 같은 세대고 또 이쪽 기존 세대는 자기 자식 세대와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적 현상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배정을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수도권 전역 그러니까 한강변 전역만 다 적용을 해도 그래가지고 특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제도화하면 저는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지금 한번 이미 이 재건축 조합이 집을 짓고 나면요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보면 저는
주거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사회학적인 입장이나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장님 보시기에 향후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잘 아실 것 같거든요. 해안이 있으시니까 궁금하네요. 정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집값은 현 정부가 대량 공급을 통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그러면 재건축도 가령 압구정동이 미성, 한양, 현대를 합하면 23만 평 정도 되고 세대수가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용적률 약 200%예요. 근데 1200세대를 300%를 주면은 15,000세대가 남짓되겠죠. 그럼 거기서 우선 조합원들의 아파트 수가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임대를 아마 10,000세대 정도 공급하면 거기에서 15,000세대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시내 중심에서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면 물론 교통 문제 같은 것은 임대주택 사시는 분은 차를 소유하지 않는 어느 정도 차량 소유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하면 저는 워낙 대중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또 차를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차는 외곽에 파킹 에어리나 직장에 두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급이 탄력을 받으면 그게 시그널이 됩니다. 여의도에 뭐 몇만 세대 공급, 어디에 몇만 세대 공급 이렇게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한 3년, 4년 후에 공급이 된다. 저는 집값이 확실히 잡힌다고 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긴 하는 시그널을 우선 줘야 됩니다. 여기 앞으로 이만큼 공급이 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일게요. 옛날에요. 잠실 리젠스 단지 잠실이 재건축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잠실의 전체값이 1억 남짓 됐었습니다. 엄청나게 쌌네요. 무척 쌌죠. 왜냐? 워낙에 많이 한꺼번에 공급되니까 이거 잔금을 내야 되는데 싸게라도 제일 놔야죠. 그게 바로 지금 답입니다. 공급을 이기는 많이 공급을 하면은요 집이 전세값이고 집값이고 싸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마 그때 당시에 10배 이상의 전세값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급 잠실이 나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 백화점 그 주변에 있는데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수도권 외곽에 뭐 수원이나 이쪽에 전세값보다도 더 쌌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물론 한 1, 2년 동안의 현상이지만 저는 그런 현상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집값이 잡히고 집값이 잡히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뭐 종부세 이런 것은 정부가 솔직히 무슨 가렴죽으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너무 지나친 원성을 자초하고 있어요. 저는 보시기에도 지금의 어떤 종부세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거는 정부의 선의는 분명히 있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가진 자들이 뭐 집을 많이 가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건 네거티브 전법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지금 부작용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한테도 전혀 이 지지하는 사람들 떠나고 있죠. 저도 진보예요. 지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건 너무 이게 징벌적인 세금이라는 표현 가혹할 정도의 저거 아니냐. 이건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너무 불만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빨리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이 잡히면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시켜서 조금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없앴으면 좋겠다. 전 정말로 그 부분이 이 사회 이 혼연일체의 우리 화합의 사회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큰 거라고. 저겁니다. 네. 여러분 그 회장님이 지금까지 지으신 아파트가 4만 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곳곳에서 공급을 많이 하시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회장님 최근 그 LH 사태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갔는데 이걸 보실 때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워낙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좀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LH 만능주의가 빚어낸 네. 어떤 화가 아닐까.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의 능력을 도외시한다 할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협상제도를 통한 재건축과의 협상제도를 통한 이런 부분은 민간의 접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태를 봐도 향후 우리가 한 10년, 15년, 20년 후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대폭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미칠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LH의 이게 이 공용화가 미래를 본다면 저는 좀 부정적이다. 네. 그리고 좀 더 컴팩트한 조직으로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해 문제점,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만 핀셋 예. 처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점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심을 벗어나서는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예. 줄고 있어요. 일본 사태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데 외곽 신도시들이 다 피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근데 과연 계속 외곽에다가 만드는 것이 향후 3, 40년 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심 재개발을 해야 된다. 도심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한 30년, 적어도 20년, 30년 후를 보면 그게 맞는 단계다. 네. 이것이 현 정책 위반자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도 주택 사업을 하면서 항상 아슬아슬함을 느꼈습니다. 야, 한국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베트남 같이 인구가 는다면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외곽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딱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업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운더리 있으시군요. 바운더리.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외곽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 딱 거리를 따져보면 딱 이렇게 반경을 콤파스를 쳐보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뭐 모든 것을 다 만능주의자로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미래 10년 이후를 내다본다면 지금같이 아주 그 거대한 조직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과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보고 회장님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전달을 해서 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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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